우리 잠깐 이제 워밍업으로 좀 얘기 좀 해볼까요? 가격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안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거는 세력이 좋아할 만한 암호화폐가 아니에요. 세력이 좋아할 수가 없어요. 존버가 너무 많아. 다른 암호화폐는 많이 내려갔을 때 많이 떨궈졌잖아요. 왜 많이 떨궈졌죠? 역설적이게 또 그 XRP만큼 존버들이 없기 때문에 다 그냥 손절치니까 떨어지는 거잖아요.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마구 내려가는데 지금 XRP는 그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물량이 안 넘어갔겠죠, 세력들한테. 그냥 거꾸로 올라갈 때도 세력들이 돈을 퍼부을 이유가 없죠, 여기에. 안 올라가요. 저요? 저는 그런 건 없어요. 저는 뭐 몇 년을 이렇게 기약하고 가는 건 아니고, 리프사가 비즈니스를 어느 정도 단계에 돌입했을 때 얼마나 성공시키는지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스웰 때는 지르겠죠. 매년 스웰 때쯤에 세력들이 질러줬잖아요. 올해 스웰 때도 질러줄 겁니다, 아마. 평소 패턴처럼 한다고 하면은. 근데 또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제 세력들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세력이 버린 암호화폐. 그건 아니고, 이 세력들이 갖고 놀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암호화폐들 잘 가는데, 갈 때는 또 확실하게 화끈하게 가잖아요. 근데 XRP는 좀 그러기 힘들죠, 솔직히. 스웰은 매년 리프사가 그 리프사의 커스터머, 고객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같이 리세션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영업활동, 홍보활동도 겸하는 자리입니다. 예. 여러 가지 다방면의 목적을 가진 그런 자리예요. 약간 친목 다지는 것도 있죠.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리플랩 멤버들끼리.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 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매년 한 번씩 열립니다. 스웩은 스웩 그거잖아요. 특히 힙합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스웩. 약간 우리나라 말로 간지라고 하면 되나? XRP 갖고 해먹을 수도 있어요. 자, 시어링이 떡상이었다고요? 제가 그린 게? 그래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가? 제 얘기가 틀리길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많이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이 힘드실 수도 있는데, 그 스트레스 푸세요. 리프사도 좀 까주고요. 좀 까주고, XRP도 까면서,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세요. 다만 이제 사람들을 까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스트레스 풀어봤자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습니다. 야,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스트레스 풀잖아요? 그 사람도 똑같이, 야, 이 새끼, 미쳤니, 이 새끼? 막 이러면서 욕밖에 안 돌아요. 그럼 더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리프사 XRP를 신나게 까세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그러면서 푸십시오. 끊김 현상 있어요? 이제 호두 먹으면 오르나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끊김 현상 있으신가요? 끊김 현상 있으신 분들은 재접속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 스트리밍 상태는 녹색으로 양원 상태로 나옵니다. 저요? 저는 시크릿입니다. 저도 바웨이랑 좀 비슷해요.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하면 아닐 수도 있고, 보는 사람 관점에 다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건 XRP입니다. 다른 건 관심 하나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저런 돌아가는 얘기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 오셨는데, 자, 슬슬 오늘 소식 다루도록 하죠. 자, 일단은 소식이 요즘 소식이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그 해외 언론 매체나 국내 그 언론 매체들 있죠, 암호화폐 관련된 그런 데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소식들, 예를 들면 뭐 차트 분석이라던가 아니면 뭐 상장 소식이라던가 이런 소식들, 이런 류의 소식들, 뭐 어디랑 파트너십을 맺었다, 리프사 어디에 투자했다, 이런 약간 간단하고 명료한 소식도 있잖아요. 뭐 그거 얘기하고 그 이후에 물론 백그라운드에 뒤에 숨어있는 내용들, 정말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언중유골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말 속에 뼈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뭐 대부분 겉핥기에도 큰 문제는 없는 이런
잔챙이류의 소식이 있고, 그리고 약간 메인 소식들이 있습니다. 약간 비즈니스 돌아가는 전체 맥락상의 소식들이 있는데, 요즘 그게 두 개가 이렇게 확 나뉘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나뉘고 있죠, 지금. 지금 보시면은 그 리프사 비즈니스 진행한 거 있어서 BIS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중앙은행의 중앙은행 이런 데들이랑 또는 이제 그냥 중앙은행들이 발간하는 보고서나 이런 내용을 보면은 큰 그림에서의 흐름, 변화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해외 언론이든 국내 언론이든 암호화폐 소식을 전하는 데서 다루지를 않아요. 아마 그런 데 관심이 없거나 또는 모르니까 안 다룰 텐데, 요즘에 이게 확연하게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갈수록 확연하게 갈리고 있고요. 이런 소식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양이 방대합니다. 특히나 후자 같은 경우, 오늘 보면 에이펙에서 리플렛 멤버들 모임을 가졌었죠. 방콕에서요. 그것도 이제 영상이 올랐는데 지난번처럼 이따가 얘기는 하겠지만 머큐리 FX가 막 엑스라피드는 퓨처다, 미래다, 막 이런 약간 슬로건 있는 자극적인, 약간 직설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번 에이펙에서 방콕에서 있었던 리프사 그 리플렛 컨퍼런스, 그 리플렛 멤버들 모임에서는 약간 페이먼트의 미래,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흐름들,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대략 30-40분 정도를. 이거 사실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XRP를 포커싱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내용이지만 XRP보다는 약간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돼 갈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페이먼트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살펴보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전달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후자에 그런 심도 깊게 다뤄야 되는 소식은 아무래도 딱 특정 시간을 찝어서 약간 기획성으로 좀 전달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전달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다른 소식, 그냥 겉핥기에도 큰 무리 없는 소식들 있죠. 뭐 데일리 뉴스처럼 다룰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틈틈이 그냥 정리해서 팍팍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딱 핵심만 찝어갖고. 그래서 오늘은 1부 때는 그거를 할 거고요. 2부 때는 Q&A로 평소 때처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궁금한 것도 질문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하고 싶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얘기들 편안하게 얘기하는 시간,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연님 치킨 맛있게 드셨나요? 어서 오십시오. 자, 가시죠.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겉핥기에도 큰 무리 없는 소식들을, 물론 이제 그 안에 핵심은 있어요. 핵심만 딱딱 집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후오비가 지금 여기 DM이라고 적혀 있는데 XRP 런치를 했다고 이제 6시간 전에 공지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자, 이렇게 적혀 있으면 뭔가 체감이 안 되시죠? 보시면 XRP 컨트랙트 돼 있고 뭔가 주구장창 열심히 써 있어요. 뭐 레버리지, 마진이죠. 이런 것들 막 써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XRP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 같긴 한데 약간 알 수가 없네, 이런 느낌이 드시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아래 4개입니다. 이 아래 4개요. 자, 후오비에서의 XRP와 BTC쌍, 여기다 가중치 4분의 1 주는 거고요. 전체 중에. 그리고 비트 스탬프, 이 XRP와 달러쌍, USD 미국 달러잖아요. 그거 가중치 4분의 1 균등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OKEX, 이 거래소의 XRP BTC쌍 마찬가지로 4분의 1 주고, 바이낸스에서의 XRP BTC쌍 25%, 이거를 각각 4분의 1 가중치를 줘서 다 합치면은 4분의 4, 1의 수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비중, 여기 적혀있는 퍼센테이지도 25%, 25%, 25%, 25%, 이 각각의 거래소와 이 쌍에 대해서 인덱스를 만들어 갖고 상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파생 상품. 여러분들 그 금융권에 그 파생 상품이라고 주식 하시는 분들 특히나 많이 아시겠죠. 투자 재테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DM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드라이브 뭐 마켓 해갖고 파생 상품. 그러니까 후오비에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XRP 파생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베이스가 되는 애들은 얘네들, 아까 보신 거 가중치 이렇게 만들어갖고 인덱스를 만든 거죠. 자, 그리고 수수료는 이런 식으로. 자, 그거를 런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후오비에서 XRP 파생 상품을 출시했다, 이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후오비가 3월 29일 날 특정 18시
이때를 출시 시점으로 예정을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홍보하면은 요 지금 보이시는 이 트윗 있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약간 깨알 같은 뭐 이벤트 참여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후오비 이벤트도 하고 있어요. 3월 29일날 출시라 그때까지 막 홍보해주고. 어디 갔어? 여긴 안 돼 있네. 호비 글로벌로 해야 되나? 홍보해주고 이 트위터 팔로우해주고 그 다음에 좋아요 눌러주면은 XRP를 맨날 준다고 합니다. 요거 준다고 해요. 홍보하면 여기 있다. 요거거든요. 매일 5명한테 30개씩 주는 것 같아요. 이거 리트윗하고 이 팔로우 하고요. 저는 안 했죠. 별로 이런 이벤트 관심이 없어갖고 좋아요 눌러주면 그 조건을 만족한 사람에 대해서 5명씩 30XRP를 랜덤으로 준다고 합니다. 이런 짜잘한 이벤트 운이 좋으신 분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뭐 재미삼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XRP 파생 상품이 나온다는 거. 근데 파생 상품, 상장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드리면 상장되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그냥 일반적인 거래 상장 있잖아요. 우리가 뭐 업빗이나 빗썸에서 거래하는 그런 원화 쌍이 된. 근데 파생 상품은 사실 리플사가 하려는 거에 도움은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투기적으로 약간 투자하는 상품이라 리플사가 원하는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그다지 도움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대신에 약간 투기적인, 우리 스페큘레이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를 유인하는 작용은 하겠죠. 그러니까 투기꾼들, 투기자분들을 유입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리플사가 목표로 하는 비즈니스에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진 않는다. 이런 측면들을 좀 생각하면서 볼 수 있는 거죠, 이 소식은. 자, 마찬가지로 상장 소식인데 여러분도 아시는 비트루 지금 상장을 했거든요. 상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쌍을 늘린 건데 보시는 것처럼 XRP 베이스 커런시로 해서 이거 진리카죠. 많이 봤던 것 같고 IOST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골렘인 것 같고 이거 아이콘인가요? ICX? 4개 늘렸습니다. 참고로 비트루는 여러분들 공개적으로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가 되고 싶어하고 전폭적으로 엑스라피드 파트너 뿐만이 아니라 그 XRP를 베이스 커런시로 해서 쌍을 어마어마하게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XRP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래소입니다. 근데 아까 그 후오비 글로벌 이벤트 하는 거 관련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루도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얘네 뭐가 있냐면은 그냥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그 GMT 또는 OA 또는 이제 UCT UCT가 아니라 UTC 이게 세 개의 표준 시간 명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기준으로 플러스 8시간이네. 8시간 우리나라 참고로 플러스 9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1시간 느린 그 시간 기준으로 얘네가 하고 있는 건데 매일 10시 그리고 더불어서 매일 23시 22시인가? 네, 이 시간이 정확하진 않는데 어쨌든 하루에 2번 뭐를 하냐면은 얘네가 애뉴얼 인터레스트 해갖고 이자 주는 걸 하고 있어요. XRP 같은 경우는 아마 7.6%인가. 네. 얘네한테 이거를 내가 이자를 받겠다 하면은 그걸 할 수 있는 거 하루에 2번이에요. 이 시간. 저도 안 해봤어요. 근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이거는. 이런 거 별로 관심 없는데 얘네 궁금해서 한번 저는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거 하루에 2번 할 수 있는데 이거를 XRP를 얘네한테 락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하겠다고 참여하겠다고 하면은 그 참여한 개수 최소 10개 이상이래요. 그리고 최대가 10,000개인가 그래요. 하면은 이자를 7.6% 줍니다. 네, 연이자 기준으로 7.6%. 아마 테더를 주는 것 같아요. 테더 뭐라고 쓰죠? 통화기요? 이거 쓰지도 않아 보니까 모르겠네. USDT인가요? 네, 테더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자 같은 거 받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세요. 근데 이게 외국에 있는 거래소란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기 전에. 그러니까 결심을 하게 되려면 좀 큰 결심을 해야 돼요. 얘네가 먹튀하면은 날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참고하십시오. 자, 이것도 상장 소식. 이거는 아까랑 다르게 파생 상품이 아니라 뭐다? 리퀴디티에 도움이 된다. 이건 좋은 거예요.
리프사가 원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은행들, 그리고 중앙은행의 중앙은행격이 BIS, 그 바셀 3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렸죠. 네. 많이 볼 수 있는 서로의 약속이라고 이렇게 로마 숫자로 하는 거. 자, 바로 BIS, 지금 말씀드린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인 BIS가 뭐라고 했냐면은 디지털 커런시를 발행하는 건 밸류가 없다,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거 말하는 사람은 고위 임직원이에요. 치프예요, 치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글쎄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BIS의 다른 자료들을 보면 확실히 비트코인은 겁나 까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진짜 노쓸모 수준으로 까고 있습니다. 얘네는 다른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본 자료들, 그러니까 여담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얘네 스탠스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비트코인은 작년 중순쯤에 보고서도 냈어요. 크립토 커런시 관련돼서 하는데 그 예를 든 게 바로 비트코인으로 그 보고서에 나와 있고요. 거의 내용을 한마디로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압축시키면은 비트코인 노쓸모, 없어질 것, 약간 이렇게 얘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XRP는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관심사일 텐데요. BIS가 XRP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뭔가 말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없는 게 맞을 겁니다. 제가 있는데 못 본 게 아니라 아마 없을 거예요. 한 번도 언급을 한 적이 없는 걸로 아는데, 얘네 포지션은 약간 스탠스는요, 얘네 약간 비슷해요. 블록체인은 DLT는 뭔가 도움이 되는데 얘는 좀 더 냉정하다고 보시면 돼요. DLT는 분명히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거다, 금융권, 금융기관들한테요. 다만 DLT의 스케일업을, 그러니까 확장성 문제나 적용할 때 그런 비용, 코스트 문제, 그리고 얘네는 좀 더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다 보니까 이 페이먼트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유동성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지, 이런 측면에서 약간 DLT가 풀어야 될 숙제가 아직은 더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DLT가 도움이 되는 건 맞다, 다만 아직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 이 얘기는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은 아직 뭔가 지금 적용되기에는 뭔가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BIS가 바로 디지털 커런시, CBDC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센트럴뱅크가 발행하는 디지털 커런시가 줄여서 CBDC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DC, 바로 디지털 커런시 발행하는 거는 노밸류, 가치가 없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핵심을 찝어드리면, 우리 바베이가 드디어 엑스라피드에 대해 완전 까발랐어요. 완전 홀라당 벗겼습니다. 작동 방식에 대해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리프사한테 제재를 안 당하는 게 신기할 정도인데, 테니토시랑 낮에 신나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다 까발려졌습니다. 아직 저는 한 가지가 약간 의아한데, 일단은 테니토시 생각은 이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뭐 어쨌든 간에 몇 가지 핵심 사항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엑스라피드가 기존의 리프사가 그 애쉬랑 또는 기타 등등의 인물들이 설명할 때, 그리고 리프사의 브로셔를 볼 때는 엑스라피드라는 솔루션을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금융기관, 그러니까 은행이나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들이 직접 쓰는 느낌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바베이가 오늘 밝힌 내용에 의하면 그 느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엑스라피드 오퍼레이터, 약간 우리나라 말로 오퍼레이터 하면은 운영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사용자라고 얘기하기엔 또 애매해요. 오퍼레이터라는 의미는 운영자라고 봐야 되는데, 운영자라는 주체가 바로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 저는 이 부분은 약간 뭔가 해석의 여지가 있어갖고 확실치는 않나요. 그러니까 파트너 거래소 뿐만 아니라 더 이 오퍼레이터 역할을 하는 모든 주체들을 이제 오퍼레이터라고 지칭하는 것 같은데, 테니토시 역시도 저랑 같은 생각이에요. 제가 그 부분 한번 물어봤거든요, 의견을. 어쨌든 간에 바베이가 딱 찍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차후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암호화폐 거래소가 그냥 파트너 거래소가 돼서 그 안에 리퀴디티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재미난 건 뭐냐면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나 은행이 내가 만약에 멕시코에 달러를 보내고 싶다, 엑스라피드로. 그래서 달러를 집어 넣어주죠, 비트렉스에. 그럼 비트렉스가 알아서 다 바꿔갖고 비스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비스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솔루션을 쓸 때 그 안에서 이런 직접적인 주체, 누구 주도하에 이렇게 되느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아토믹하게, 그러니까 마치 사용자 입장에서는 누가 이걸 처리하지? 그냥 내가 오케이 클릭하는 순간에 자동으로 이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고 수수료 얼마 들고 도착하는 데까지 얼마 든다, 이것만 보이지 내부 작동 방식은 표현이 안 되거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파트너 관계나 암호화폐 거래소의 행보에 대해 파악할 때는 이 작동 방식, 그리고 리프사의 이 리플렛 멤버들,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랑 도대체 어떤 계약 내용을 갖는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비즈니스가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흐름이 가져갈지, 이거를 파악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암호화폐 거래소도 되게 주도적으로 엑스라피드에 대해서 역할을 합니다. 되게 웃긴 거죠. 네, 그래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이거를 한번 참고해보세요. 이 사람이 바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드리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머큐리 FX 같은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를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PP라고 이 사람은 약자로 PP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PP가 돈을 보내요, 1단계. 2단계는, 그러니까 PP한테 돈을 줘요. 실제로 돈을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 맡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2단계가 바로 PP가 비트렉스에 돈을 줍니다. 예를 들면, 비트렉스한테 돈을 주고, 비트렉스가 XRP를 바꿔요. 그러니까 XRP로 바꿔요. 달러를 받았으면 달러를 받아다가 주체가 그쪽이 아니에요. 페이먼트 프로바이더가 아니라 그냥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가 바꿔요. 바꾸고 빗소한테 넘겨줍니다. 던져줘요. 그러면 빗소가 그거를 멕시코 페소로 바꿔서 리플렛 멤버한테 넘겨주는 형태예요. 저는 어디서 브로셔에서 봤는데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나 그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계정을 갖고 그렇게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 오늘날에 밝혀진 이게 더 맞긴 해요. 그래야지 은행이나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들의 정보가 더 노출이 안 되겠죠. 만약에 계정을 갖고 있으면 계정이 추적당할 수도 있긴 하잖아요. 네. 암호화폐 거래소가 직접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이 설명을 마저 드리고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볼 게 생겼는데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직접 돈을 쓴다는 거죠. 돈을 받아다가 XRP 바꾸고, 받는 쪽은 XRP 받아다가 자기가 그 나라의 법정화폐로 바꾸고 넘긴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그 아까 중요한 부분이 생겼다고 말씀드렸는데, 리프사 계정에서요 보시면은 암호화폐 거래소로 막 몇 천만 개 넘어갈 때가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이 물량 이동하는 거를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막 갑작스럽게 암호화폐 거래소로 대량의 XRP가 막 몇 천만 개 이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걸 보면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쓸지, 리프사의 목적이 뭔지 모르니까 보면서 야 이거 뭐야 이거 몇 천만 개 가는 거 뭐 누가 덤핑하려고 한 거야? 막 이런 걱정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 케이스가 안 나오네. 하나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보면서 얘기하지 얘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게 막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는 리프사가 그 막 엑스라피드 사용을 위해서 리퀴디티를 공급을 위해서 거래소로 보낸 거다, 이런 약간 추측도 있었는데 그게 정말 사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암호화폐 거래소가 직접 본인들이 움직이잖아요. 고객의 돈을 받아다가 고객이 직접 계정을 만들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바꿔내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가 주체가 돼서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XRP를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거래소만에 플레이어로 참여한다는 얘기죠. 사실상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 거래소의 계정을 갖고 참여를 한다는 얘기죠. 되게 웃긴 거죠. 그 케이스 찾기 힘드네. 눈에 안 보이네요. 그냥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게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자, 그래서 나중에 바베이가 밝힌 부분을 하나하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의 궁금증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바베이 진짜 정말 재밌어요. 너무 많은 정보를 퍼부어주니까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게 이 사람도 꽤 괜찮은 정보를 올렸던 사람인데 오늘은 저는 솔직히 좀 별로거든요. 오늘 이 사람 약간 돈에 눈이 돌아갔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요, 그 마약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흥미로운 흥미거리입니다. 약간 뭔가 요즘에 진짜 대박 소식 없어? 이러신 분들한테는 약간 흥미로운 소식이 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 보이시죠? 페이팔, 알리페이, 그리고 엠페사라고 된 데는 제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건 뭐지? 그리고 AOL, 되게 유명한 거죠. 미국 쪽. 그리고 지니, 이거 컴퓨터 서버, 이건 잘 모르겠네요. 어차피 이거는 HTTP나 SMTP 뭐 이런 거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트워크, 인터넷 네트워크 관련된 얘기 같고, 이쪽 페이팔이 막 페이먼트하고 막 그러잖아요. 알리페이 마찬가지로 페이먼트 수단이고, 엠페사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이 맥락에 있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마크를 보세요. 이거 리프사 마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짤에서 얘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 없어요. 페이팔이 XRP를 쓰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보세요. 와우! 감탄사 연발하면서 Keep holding your XRP라고 돼 있잖아요. 네 XRP 존버해, 겁나게 존버해, 이렇게 느낌표도 3개 박아주고, 그러면서 And store your XRP,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월렛인 나노 S 있죠? 그 링크를 달아놨어요. 이 지금 뒤에 부분이 뭔지 아세요? 얘 추천이에요. 얘. 이 링크 들어가서 사주잖아요, 나노를. 그러면 얘한테 이 나노 구입할 때 그 회사에서 번 10% 정도의 BTC가 얘한테 커미션으로 들어가요. 야, 이거 근데 제가 이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린 게 이게 내용인데, 이놈이 진짜 이씨 아니 이런 출처도 밝히지 않고 있고 출처 없는 이 짤을 올렸으면 내용은 되게 화끈해 보이잖아요. 마치 수수께끼처럼 페이팔이 XRP를 쓰게 된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캡처본이잖아요. 이 내용만 보면. 알리페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얘기는 없어. 그래, 내가 직접 얘기하진 않았다, 그냥 난 홀딩만 하라고 했지, 마치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식으로. 근데 출처도 얘기 안 해줘. 이래놓고는 자기 추천인으로 해서 나노 S 좀 사라 링크만 달고 있고 자기 커미션 먹는 거 이거. 아이 참. 저는 근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사실이면 좋겠어요. 이게 왜 사실이 아니길 바라겠어요. 이거 사실이면 좋죠. 페이팔이 XRP 쓰는데 어우 좋죠. XRP 브릿지에서 이제 크로스오버도 페이먼트 처리하겠다. 브라보죠. 이미 페이팔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많은 거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써주면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조만간 터질 소식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거겠죠? 네.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야 출처 얘기해봐, 소스가 뭐야 하면은 얘기는 안 해요. 뭐 동영상 올린다고 했는데 동영상 올라온 것도 없고 아직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막 그렇게 출처 요구했는데 얘기 못하니까 뭐 출처도 밝히지 못한 걸로 이렇게 선동하면 쓰겄냐 이놈아,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한테 난 네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 막 이러면서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한번 살펴보시죠. 저는 솔직히 기대가 안 돼요. 기대가 안 되는데 사람 일은 또 모르는 거니까 얘 말이 사실일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때 가능성이 낮아 보이긴 하지만 저 역시 마음으로는 응원합니다. 사실이길. 근데 이놈아 이런 거 좀 빼라. 야 사람들 선동해서 이거 돈 벌려고 이렇게 대놓고 이씨 혼나야죠. 이런 거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약간 자극적이고 사실이면 정말 좋을 만한 희망회로 불타는 그런 짤을 올렸어요. 이 양반이. 그 다음 소식은 이 댄이라고 영국 정부에서 일을 하던 사람인데 유럽에서 그 레귤레이션 관련된 헤드 본부장이거든요. 이 사람 조만간 어디에 참석해갖고 이 파리 블록체인 위크 여기 참석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스피커로서. 그래서 본인이 어필 좀 했죠.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도 보고 싶다 인터뷰네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올라온 영상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제논이라는 사람이 그 방콕에서 있었던 리플랩 멤버들 모임 때 페이먼트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페이먼트 혁신 관련된 그거를 이끌어내는 거, 이끌어내는 팩터에 대해서, 요소에 대해서 대략 한 30분인가 40분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그 영상이 업로드가 됐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심도 깊은 얘기고 주의할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XRP에 대한 포커싱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나 이 페이먼트 시장에 대한 얘기예요. 전반적인 얘기. 세계 경제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뭔가 리플사 XRP 연관지어서 세계 경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더 직접적인 연관성인 건 이런 얘기거든요. 세계 경제가 아무래도 듣기는 좀 좋죠. 왜냐면은 보통 세계 경제 얘기할 때 야,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런 사이인데 지금 서로 막 눈치를 보고 있는데 뒤에서 노리는 건 이런 거야 막 하면서 약간 음모론이나 이런 것들 섞어가면 약간 동네 싸움 얘기, 약간 그 가십처럼 되게 재밌잖아요. 야, 철수와 미애가 사실 이런 사이인데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막 이런 것처럼 약간 듣기 편하잖아요. 재미도 있고 흥미도 있고요. 약간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는 건 이 사람이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세계적인 흐름에 대해 난 관심이 많고 그런 걸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거에 대해 좀 아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기획성으로 제가 특정 시점에 사전에 예고를 드리고 이 내용을 심도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면 분명 1시간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쯤에서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알짜배기 소식들만 딱딱 핵심만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